이곳이 바로 개발 호재가 있고 새롭게 일자리가 창출되면서 여러분들에게 자산 증식을 하기 위한 지역의 한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부동산 투자 얘기를 환하게 밝혀드리는 정준환의 부동산 레시피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전문가들은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부동산이 저평가되어 있는지 또 이곳을 투자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선택을 하는데요. 여러분도 이 영상을 보신다면 부동산 투자를 전문가처럼 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되고요. 이렇게 투자를 전문가처럼 하고 싶은 분들은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첫 번째, 전문가들은 세 가지를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죠. 미래 가치가 있는 지역을 선택할 때, 미래 가치가 있다라는 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앞으로 현재는 저렴하지만 앞으로 가격이 오를 수 있는 지역, 또는 현재 비싸지만 더 오를 수 있는 지역은 미래 가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미래 가치가 있는 지역을 세 가지로 구분을 할 때, 첫 번째는 개발에 대한 호재가 있느냐, 두 번째는 이주 수요가 발생하느냐, 또 세 번째는 교통이 지금보다 나아지느냐, 개선되느냐, 이 세 가지를 보고 전문가들은 투자를 하게 되죠.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고 얘기 드렸는데요. 이 세 가지는 어떤 향후에 투자하는 기준점이 될 텐데요. 이 개발 호재, 이주 수요, 교통 개선, 이런 부분에 한 가지라도 만족되는 게 없다면 가격이 하락하는 하락장에서는 가격이 좀 더 많이 하락할 것이고요. 반등할 때는 또 상승폭이 상당히 작을 겁니다. 따라서 개발 호재, 이주 수요, 교통 개선에 대한 세 가지를 꼭 찾고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개발 호재에 대한 부분을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개발 호재에 대한 부분은요, 일자리가 창출돼서 새롭게 인구가 유입되는 겁니다. 즉, 일자리가 많아지면 그만큼 아무래도 인근에 일자리가 있는 곳으로 수요자가, 새로운 인구가 유입이 되겠죠. 그래서 개발 호재는 현재 진행 중이거나 향후에 진행될 지역들을 말합니다. 그럼 일자리가 창출될 만한 곳은 어떤 곳인가요? 여러분도 혹시 들어보셨나요? 2030 도시 기본계획, 또 2030 생활권 계획지구, 최근에는 2040 도시 기본계획, 2040년도까지의 어떤 서울의 도시 기본계획이 올 연말에 분명히 나올 예정인데요. 이러한 개발 호재,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는 곳들을 여러분들이 먼저 선점한다면 가격이 많이 상승하겠죠. 전문가들은 이런 것들을 노리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서울시에서 발표했던 모아타운이라든가 신속통합기획을 통해서 공급을 확대한다든가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죠. 이런 지역들을 개발 호재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밖에도 이런 것도 있죠. 중공업 지역이 개발한다라든가 역세권에 대한 개발, 이런 얘기들도 많이 있고요. 한강변에 대한 개발도 굉장히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죠. 이런 곳들 역시도 전문가들 입장에선 눈여겨보고 가치가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런 지역을 면밀하게 검토를 합니다. 그러면 가장 기본이 될 수 있는 서울 도시 기본계획, 지금 보고 있는 화면처럼 2030년도까지의 3도심 7광역 12지역을 중심으로 개발을 하겠다라는 게 과거의 계획이었죠.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2040년도까지의 도시 기본계획이 올 연말에 나오는데요. 이 연말에 나올 곳들을 예상해보는 것이 남들보다 반발 앞선 투자가 되겠죠. 그러려면 지금 보고 계시는 2030 도시 기본계획을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시면 여러분들이 선택할 때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다음 화면은 뭐죠? 2030 생활권 계획지구라고 해요. 지금 화면에 보시면 53개 지구로 파랑색으로 되어 있는 곳들이 있는데요. 이곳이 바로 강남북 균형 발전을 위해서 서울시에서는 상업지역을 확대하겠다라는 부분들이에요. 이런 지역 역시도 오세훈 시장이 이제 취임하면서 앞으로 2040 도시 기본계획에 이렇게 할 겁니다라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좀 더 나올 거라고 판단되고요. 이런 지역도 역시 눈여겨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이 22년 3월에 발표했던 2040 도시 기본계획에 대한 초안인데요. 이 보도자료도 한번 여러분들이 다운받아서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서울을 2040년도까지 이렇게 개발하겠다라는 주요 내용들이 있으니까요.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곳이 바로 개발 호재가 있고 새롭게 일자리가 창출되면서 여러분들에게 자산 증식을 하기 위한 지역의 한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이주 수요에 대해서 한번 얘기 드려볼게요. 이주 수요는 수요층이 지금보다는 증가를 하면 가격이 당연히 수요가 많아지니까 상승을 하겠죠. 그래서 이주 수요가 발생되는 지역들을 우리가 남들보다 좀 일찍 안다면 부동산 가치의 상승, 또 우리가 보유하고 있다면
가격이 상승할 거니까 빨리 팔면 안 되는 그러한 상황일 텐데요. 통상 재건축 재개발이 있는 곳들이 이주 수요가 생기겠죠. 그래서 이 지역들을 어떻게 우리가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포털 사이트에 정비사업 정보 몽땅이라고 치면 지금 보시고 있는 그런 화면이 나올 텐데요. 정비사업 정보 몽땅은 서울시에서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각 조합마다 정보를 올리게 되어 있는데요. 정비사업 정보 몽땅에 들어가면 우리가 이주를 많이 하는 곳, 이런 곳들을 찾기 위한 거잖아요. 정비사업 정보 몽땅을 들어가면 아래로 내리면 이렇게 지도가 나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정비사업을 현황을 지도상으로 보면 자치구별 검색해서 용산구가 나오죠. 용산구에 뭐 어디를 볼까요? 전체를 한번 볼까요? 용산구 전체에 우리가 찾고 싶은 것은 조합설립 인가 정도라고 보자고요. 조합설립 인가. 여기 화면을 보면 계획에 대해서 재개발 재건축의 단계별 내용이 나와 있어요. 뭐 정비계획 수립부터 해서 안전진단 재건축 같은 경우 나와 있는데 이거를 참고해서 보시면 될 거예요. 조합설립 인가라는 단계에서 뭐가 있는지 한번 검색을 이렇게 하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16군데 정도가 조합설립 인가가 나와 있다고 지금 되어 있죠. 이곳 중에 한남 뉴타운 재촉지구, 한남 5호 재촉지구를 한번 볼게요. 주택 재개발 사업인데 여기에 오른쪽에 마우스를 올려놓으면 사업장이라고 나와요. 그러면 이 5구역에 대한 사업 조합에 대한 어떤 내용들이 나와 있죠. 개략적으로 조합원이 몇 명 정도 있는지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조합 안내, 뭐 사업 현황, 사업 개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한번 다 눌러 봐보세요. 사업 개요를 눌러보면 지금처럼 화면이 나와요. 정비사업에 대한 개요. 여기 보면 조합원 수가 1542명이라고 나오죠. 1542명이면 이곳이 나중에 이주를 하게 될 때 상당히 많은 조합원들이 이주를 해야 되잖아요. 그만큼 이주를 하게 되면 멀리 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가까이로 살기를 희망하니까 대부분의 분들이. 그럼 그 주변에 있는 곳들이 전세 가격이 됐던 매매 가격이 오를 겁니다. 이렇게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이런 정보 사이트를 통해서 이주 수요가 많구나, 이곳에 내가 미리 사놓으면 나중에 이주 수요가 생기니까 가격이 오르겠구나, 이렇게 정보를 파악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조합을 위치를 알아보려면 어떻게 하냐면 여기 지도상에 한남 뉴타운 해가지고 누르면 네이버 포털 사이트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아, 이쯤에 조합이 있구나, 한번 가서 확인해야지,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는 이주 수요에 대해서 얘기했죠. 다음은 교통 개선에 대한 얘기를 드릴게요. 교통이 개선된다는 건 주변의 유입 인구가 증가를 하고 또 증가함으로 인해서 가치가 상승하는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즉 현재는 교통이 불편해서 다소 살기가 불편하지만 이게 개선됨으로 인해서 살기가 좋아지는 곳들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교통이 개선되는 종류 한번 4가지 정도를 봐볼게요. 첫 번째는 고속철도에 대한 신설, GTX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또 지하철 연장, 4호선, 8호선 공사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새롭게 교통이 나아지면서 없던 곳에 여기 생기면 가격이 오르겠죠. 그 다음에 이제 경전철 얘기, 경전철도 뭐 동북선 뭐 이런 것들 많이 있잖아요. 경전철이 나아진다면, 그 다음에 터널이 뚫린다면, 예전에 서리풀 터널이 뚫리면서 그곳을 발표하면서 강남역에서 또 방배동까지 이어지는 터널이 이어지게 됐죠. 그래서 가격이 또 방배동이 많이 상승하기도 했어요. 그 다음에 도로나 고속철도입니다. 이러한 것들도 새롭게 나아지면서 가격이 상승을 할 수 있겠죠. 교통이 개선되니까요. 그러면 이렇게 교통이 개선되는 종류들을 얘기 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고속철도 같은 경우는 공사기간이 많이 길어지겠죠. 그래서 좀 안정적인 분들의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또 착공이 3년 내에 정도는 착공하겠다, 이런 지역이 좀 더 안정적이에요. 또 지하철 연장 같은 경우 한 2년 정도 있으면 착공하겠다. 그리고 경전철 같은 경우는 한 1년 정도 뭐 착공하겠다. 그리고 터널이나 고속도로, 이런 도로 같은 경우가 착공을 1년 내에 하겠다, 이런 지역들은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안정적이죠. 그래서 안정적인 투자를 희망하시는 분은 구체적인 착공 날짜가 어느 정도 잡혔을 때 투자를 하시는 것이 훨씬 더 안정적인 투자를 하게 되겠죠. 정리해보면 고속철도는 3년 이내에 착공, 지하철 같은 경우 2년 이내에 착공, 또 나머지는 1년 이내에 착공한다면 안정적인 투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이렇게 교통이 개선되는 곳들은 처음에는 신설 계획이 생기겠죠. 4단계 정도가 가격이 오르는데요. 신설 단계, 신설 계획 단계, 타당성 검토 단계, 착공 단계, 개통 단계, 이렇게 4개의 구간으로 가격이 상승하니까요. 좀 더 구체적인 상황이 생겼을 때 안정적인 투자, 또 신설 계획이 나왔을 때는 조금 더 공격적인 투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건 개인마다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선택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또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교통 개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이 어느 정도의 진척이
분석이 돼 있는지를 확인하면 좋겠죠. 일일이 우리가 포털 사이트 찾으려면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 미래철도 DB라는 사이트가 좀 더 유용하게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좀 보는 사이트인데요. 미래철도 DB의 사이트에서 지역별 한번 눌러볼까요? 지역별로 이렇게 노선들이 있죠. 요즘 같은 경우 GTX A 노선 한번 볼까요? GTX A 노선에 대한 내용을 누르면 이렇게 사업에 대한 성격과 사업 상황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요. 좀 아래로 내려보면 어느 정도 위치에 여기 있는지, 또 어느 정도 현재까지 진행이 됐는지를 아래로 내려보면 뭐 2013년도 14년도 해서 2020 6월 29일 날 국토부에서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확충 통합기획 연구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내용이 나와 있죠. 그래서 6월 29일 날 이러이러한 국토부에서 계획을 갖고 있었구나, 이런 것도 확인할 수 있고요. 또 여기 사진 모음이라고 있는데요. 여기에 사진을 눌러보면 철도 동호회 해가지고 사이트가 나와 있어요. 이 사이트를 보면 공식 홈페이지, 저도 이제 잘 들어가는데요. 공식 홈페이지를 누르면 GTX A 노선의 공사 단계에 대한 사진이 나와 있어요. 6월 28일 날 109 공사 추진 현황이 있네요. 이렇게 추진이 되고 있다. 이런 것들도 확인해 볼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또 이 사이트를 통해서 교통 개선에 대한 내용들을 파악하는 데 상당히 유용할 사이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도 전문가처럼 투자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고요.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전문가가 아는 미래가치 지역 찾는 법의 첫 번째는 뭐였죠? 개발에 대한 호재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이주 수요가 많으면 유리하다. 세 번째가 바로 교통 개선이죠. 교통에 대한 개선이 있다면 가격이 많이 상승할 거고, 그런 곳들을 우리가 찾아본다면 도움이 될 것이다. 개발 호재 같은 경우는 뭐 2030 도시기본계획, 또 연말에 발표한 2040 도시기본계획을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전략적으로 짜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주 수요에 대해서는 아까 얘기했죠. 정비사업 정보 몽땅에 들어가서 조합원 수가 많은 곳, 이곳이 이주를 하게 된다면 인근으로 가기 때문에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 그러니 우리는 인근에 가서 매입하거나, 그렇게 된다면 남들보다 반발 앞선 투자가 될 거고요. 또 교통 개선은 미래철도 DB라고 사이트에 가면 여러분들이 GTX A 노선 같은 경우는 뭐 6월 달에 아까 6월 28일이었나요? 이때까지 공사됐던 진행 사항도 다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요. 이런 곳들을 통해서 정보를 얻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남들보단 반발 앞선 투자를 하게 되실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정보를 통해서도 초보자와 전문가의 차이점이 있어요. 어떻게 정보를 분석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내용은 달라집니다. 정보를 안다 하더라도 분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텐데요. 보통의 초보자분들은 워낙 많은 사이트를 봐요. 유튜브도 많이 보고 책도 많이 보고 여기 세미나도 가고 저기 세미나도 가고, 그러니까 오히려 헷갈릴 경우가 상당히 많죠. 그만큼 많은 정보를 분석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딜레이가 될 겁니다. 그러나 전문가는 핵심 정보만을 분석을 하게 되겠죠. 핵심 정보를 면밀하게 분석해서 선택이 빠르게 선택을 하다 보니까 더 저렴한 가격으로 매입하게 될 겁니다. 이게 바로 초보자와 전문가의 차이일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여러분들도 좀 더 알게 된다면 필요한 정보만, 제가 오늘 알려드렸던 그러한 정보 정도만 분석을 하고 발품을 팔아서 현장에서 정보를 또 얻게 된다면 여러분도 전문가처럼 충분히 투자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문가처럼 투자할 수 있는 3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분명히 여러분도 오늘 영상 보셨다면 충분히 전문가처럼 투자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준환의 부동산 레시피, 다음에 더 알찬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가슴 뛰는 삶 되세요.